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단원 주제 12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하면 간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간디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이 영국의 반대에서 어떤 반영, 네, 영국에 반대하는 거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 반영 운동을 이끈 지도자죠. 근데 손수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실을 짜서 옷감을 갖고 본인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자급자족이죠.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하면서 이 면직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식민지인 인도에 면직물을 영국이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 인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직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 면직물을 되게 많이 팔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간디는 자급자족, 그리고 국산품에 애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손수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간디는 역시 이제 소금, 영국에서 이 소금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인도는 소금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비싼 소금만 먹게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디가 소금 행진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행진하면서 소금을 스스로 이제 찾아서 사람들한테 이거 먹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였는데 이 소금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영국은 결국 이 소금세를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인도는 당시에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이제 1학기 때 배울 때 뭐 불교에 탄생하면서 마우리아 왕조 했었고 뭐 쿠시안 왕조, kup타 왕조 등등 해서 여러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이슬람권이 인도를 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도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크계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 아우랑제브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무굴 제국은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이 원래 이제 그 전에는 힌두교도 막 인정을 해주고 했는데 이 왕 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슬람 제일주의. 그래서 힌두교를 막 탄압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인도에 힌두교가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탄압하고 이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굴 제국이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영국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자 동인도 회사를 세우면서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제 향료가 많이 나오죠. 후추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그 무기의 원료가 되는 화약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뭐 초석과 같은 물질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특히 이 벵골 지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워요. 근데 이 영국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게 플라시 전투예요. 그래서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인도를 이제 포기하고 프랑스는 어디로 갔냐면 인도 차이나를 지배한다 그랬죠. 인도 차이나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식민 지배를 확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영국산 면직물을 대량 유통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이 면직물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산 면직물을 강제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의 이 면직물 산업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토지세를 부과해서 농촌 경제를 침체시키고요. 그리고 인도는 되게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트교를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다양한 고유의 종교와 문화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 전통적으로 힌두교도 있지만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슬람교도 많이 전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 크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두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하기도 했죠. 네, 분열을 얘네가 분열을 해야지만 똘똘 뭉치지 못해야지만 식민 지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도는 당시에 이제 목화도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 영국에서 인도의 목화를 싸게 공급을 받아서 네, 좀 자기네들이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면직물을 판매하는 네, 이런 전형적인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교과서를 정리해보면 이 무굴 제국이 여러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인도 식민지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냐 하면 먼저 값싼 영국의 면직물을 대량으로 들여오게 해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붕괴를 시키고요. 그리고 농촌 경제 침체시키고 그리고 크리스트교 선교를 내세우면서 인도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파괴하고 네, 종교 간의 분열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좀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차에 세포의 항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세포인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인 용병을 의미합니다. 세포이들도 참 영국이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대우가 썩 좋았다고 해요. 급여도 네, 많이 받았다고 하고 인도의 어떤 상위층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이제 신식 총이 보급이 됐어요. 근데 이 총을 보급을 하면서 이 총에 넣는 탄약 봉지도 같이 주거든요. 네, 탄약 봉지도 같이 주는데 이 탄약 봉지는 입으로 탄약 봉지를 뜯고 탄약을 꺼내고 총에 장전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탄약 봉지 겉면에 기름이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 돼지 기름과 네, 소기름을 썼다. 네, 소기름을 썼다.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근데 세포이들이 대부분 종교가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이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에 댄다는 거는 이 세포이들한테 종교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계기로 해서 세포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전국적인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이 반격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게 실패는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세포의 항쟁을 통해서 인도인의 민족 의식이 각성이 되고 각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죠. 그리고 영국은 무굴 제국의 황제를 이제 폐위시키고요. 영국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인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침략과 수탈이 늘어가자 인도인이 반감이 있었는데 이게 세포의 항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세포인은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인데요. 근데 하여튼 뭐 종교와 관련해서 탄약 봉지에 있는 그 기름 문제 때문에 봉기에 시작되고 이게 전국적인 반영 운동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영국군의 반격으로 진압은 되지만 인도인의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굴 제국 황제 폐위시키고 영국의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인도 제국을 세워서 아예 식민지로 삼아 버립니다. 다음은 인도 국민회의 조직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반발을 하게 돼요. 19세기 후반부터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늘어나면서 정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인도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인도인의 불만을 흡수하고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민족의식을 좀 인정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탄압을 하는 그런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는 중상층 인도인들이 많았는데요. 겉으로는 인도 편 들었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좀 인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불만을 해소하고 인도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인도 국민회의는
하지만 이제 조금 간디가 인도 국민을 이끌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벵골 분할령입니다.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벵골 지역은 좀 경제적인 중심지예요. 그래서 많은 자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어떤 착취가 좀 더 심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영국의 또 통치에 가장 반발을 했던 곳이 또 벵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든 이 벵골 지역의 좀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 갈등을 이용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벵골 지역의 서쪽에는 힌두교들이 많았어요. 네, 힌두교가 많았고 동쪽에는 이슬람교들이 많았어요. 이슬람교. 근데 이 두 종교는 원래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너네 이 종교가 대립을 하니까 우리가 벵골 지역을 두 개로 나누겠다. 동벵골과 서벵골 지역으로 나누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벵골 분할령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를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장해 주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벵골 분할의 이유였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영국에 대한 그 반영 투쟁 운동은 약해질 게 뻔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콜카타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이제 영국 상품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국산품을 쓰자, 국산품을 애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인도인이 스스로 자치를 획득을 하자. 그리고 이런 거 위해서 국민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대 강령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인의 자치를 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을 스와대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주도한 인도인의 투쟁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슬람 이 종교도 이제 떠나서 이슬람 신도까지도 투쟁에 참여할 정도로 강력했고 5년 정도 이 투쟁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너무 인도인들이 투쟁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를 하게 되고요. 명목상으로는 인도인에게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도 국민회의가 민족 운동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네,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면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분열을 꾀할 목적으로 벵골 분할령을 영국이 발표하자 반영운동에 앞장을 선 거죠. 그래서 콜카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영국 상품 사지 말고 인도인의 자치, 국산품 애용, 국민교육 진흥을 주도하면서 반영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까지도 이 운동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국으로 이게 너무 퍼지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벵골 분할령을 취소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인도인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인도 독립은 나중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의 민족운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해봐요. 벵골 분할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905년 영국은 벵골주를 힌두교가 중심인 서벵골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중심인 동벵골로 나누자라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반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영국의 의도가 담긴 그런 정책이었죠. 네, 하지만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인도 국민회의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인도 총독 커즌 영국의 주장은 이거죠. 이 면적이 넓고 너네 인구가 많으니까 나눈다라고 분할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대립을 이용해서 민족운동을 분산시키려는 속셈이다. 네, 하지만 이슬람교도는 벵골 분할에 뭐 찬성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영국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통치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반영 운동의 중심인 그 벵골 지역의 세력을 약화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운동을 분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열하려는 의도에서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한 거죠.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 인도 국민회의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 네, 원래는 조금 이제 영국의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인도 국민회의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반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반영운동이 더 어떤 격렬하게 전개가 되고 이 반영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추선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무구 제국이 위기를 맞은 틈을 타서 영국과 프랑스가 침략 전쟁을 벌이는데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는 발판을 마련하죠. 영국의 침략과 수탈로 분노하던 인도인의 반감은 세포위 항쟁으로 폭발하고요. 영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열을 꾀할 목적으로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하게 되자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들은 콜카타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영국 상품 불매 그리고 인도인의 자치를 스와라지라고 하죠. 스와라지. 그리고 국산품 애용은 스와데시죠. 그리고 국민교육 진흥을 주도하면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반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죠.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